색을 이거 좋아하니까. 우리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아, 써보세요. 이렇게 쓰는 건가요? 이렇게? 응, 맞아. 아 이렇게 써요. 아니, 아니요. 방향이. 왜 그렇게 쓰시면 이렇게 돼요? 해가지고 그거를 맞아요, 그게. 일단 안 맞을 것 같아. 먹고 쓰신 다음에 모자 쓰셔야죠. 안 맞을 것 같아. 곰질이 끊어질 것 같아. 오케이. 네, 오케이, 됐습니다. 조금 더 올려야 되겠네, 눈이. 멋있습니다. 아니, 뭐, 빛을 하나밖에 내 눈이 보여야지. 제 눈이 작아요. 아니야. 아니, 좀, 누가 좀 묶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아니 괜찮아. 오, 아니 난 그냥 해요. 아 묶어줄까요? 아니 그냥 할게요. 아니, 근데 다시 멋으로. 점점 물이 침범하네. 해볼게요. 물이 침범이야, 침범. 이사 가야 되겠어. 됐어요? 내가 생각해도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자, 잠시 후 자유시민 포럼이 시작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유시민 포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네. 예,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하신 오늘은 조신사 TV는 안 오셨고요. 아마 너무 추워서 못 오신 것 같고요. 아다미 TV의 김양순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무궁화 TV의 강은경 선생님 오셨고요. 박영경 팀으로 반갑습니다. 바꾸셨대요. 이제 가극력 TV로 바꿨습니다. 아, 강은경 TV로 바꿨어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좋은 아유, 정보 수시로 감사합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꾸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 TV, 모르드게 TV의 김병기 선생님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수재단의 이규환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그럼 먼저 두 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남매 엄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유튜브 가극력 유튜브를 하는 가극력이고요. 아스팔트에서 늘 돌아다니는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두 아이의 어머니. 아, 예, 아들 두 아이의 엄마. 예. 우리 아이들도 우파라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먼저 미국의 대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날 미국 상하원에서 조 바이든의 당선을 인증해 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월 8일 날 직접 발표를 하셨어요. 1월 20일 날 순조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번 좀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승복하고 조 바이든에게 정말 정권을 순조롭고 질서 있게 이양을 할 것 같은지 일단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이양한다고 한 거는 그 나온 내용 중에 저도 이제 직접 가서 예, 들어서 아는데 정확하게 뭐 바이든에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예 없고 누구에게 이양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질서 있고 정확하게 정권 이양을 하겠다. 권력을 이양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양하게 돼 있는데 예.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기 행정부에게 하지 않을까.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예요. 예. 네. 질서 있게 무난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뭐 여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불의와 싸워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예. 예, 말씀하시죠. 바이든에게 예. 만일 이제 이양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네. 8일 날에 명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겠지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는 우리들은 생각이. 희망을 하고 싶죠. 네. 저도 그렇게 소망을 하고 싶고요.
바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띄는 놈 위에 나른 놈이 있다고. 네. 바이든이 그렇게 뜬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부 정권이 저 목사님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데요. 일부 정권은 이제 끝났고 이제 2부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지금 언어 작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정권의 욕심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고 인류를 트럼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자기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잘못-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잘못되는 것은 네. 세계 전체 질서가 잘못되는 것이나 그렇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사회주의가 되고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장로님 장로님께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크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 들리게 방송에 들리게. 저는 트럼프 바도 아니고 네. 누구 다른 바도 아닌데 이제 하나님 바고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네. 트럼프가 설령 진다 하더라도 네. 마지막 승자는 하나님의 승자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우리 안목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할 일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네. 참 그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디스테이트 일루미니 이런 단체들이 정말 자기들의 어떤 성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그 음모와 작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판성으로 끝내는 모르겠어요. 이제 트럼프가 다윗이 될지 모르지만 네.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자로 오시고 또 우리는 그 승리자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지 미국이나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의지는 하지만 좀 신뢰는 하지만 그분들은 최종적으로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 겉으로 봤을 때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끝내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믿음 변치 않는 생활을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나요? 안 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아니 같습니까? 12월 말 됐을 때는 1월 6일만 기다렸죠. 해라. 예. 뭔가 이제 분명한 어떤 게 나오지 않는가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보면서 사실은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언론이나 이런 모든 정말 전체가 어떻게 보면 막 이런 걸 봤을 때 참 하나님 믿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이걸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미국만큼은 그래도 어떤 그 세계 정의 이런 질서를 잡아주는 그 국가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국가만큼은 이거만큼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조마조마했는데 1월 6일날 딱 그거 보니까 또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질서 있게 정권 이양하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또 이제 그 20날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처음에 대통령 될 때도 어렵게 힘들게 싸워서 되지 않았나 그래서 끝까지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반전이라는 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그거를 항상 기대하고 있어서 그래도 끝까지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한번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자, 저는요,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계엄을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켠에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에게 완전히 승복한 거는 또 아닌 것 같은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 1월 8일날 성명서 발표한 이후에 또 한 말씀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완전히 승복한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복한 게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소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냥 어떤 중도 혹은 중도 좌파 이쪽에 계신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할 거라고 조 바이든에게 정권을 이양할 거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형편을 봐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편을 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가령 계엄령을 선포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계엄령을 선포하려면은 국회에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국회에서 그걸 승인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아무리 선포해도 국회가 승인을 안 해줄 경우에 내각 장관들끼리 회의해서 그 계엄을 선포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들이 다 트럼프를 떠났지 않습니까? 현재 그럴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국방부에 있는 몇몇 최고위층 장군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할 때, 옹립할 때 그럴 때 또 가능은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형편들이 지금은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나 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완전히 패했으면은 이런 말을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 했는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주시면. 자, 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 1월 10일, 어제 아마 1월 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9일 아침에 트윗에다가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윗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리얼 도널드 J 트럼프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윗을 올리는 그 계정이 있는데 그거는 삭제당했어요. 그건 삭제당했고 포투스라고 하는 포투스라고 하는 백악관 대통령 관리용 계정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렸다고 하는데 그거 빼. 제가 딱 찾아보니까 그게 또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다고 하는 그 내용이 삭제가 돼 있는데 삭제 당하기 전에 여러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께서 캡처해가지고 보여준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성명을 발표했냐면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 삭제된 이후에 바로 성명서를 올리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오랫동안 말해왔듯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으며 오늘 밤 트위터는 민주당 및 급진 좌파와 공모했습니다. 저의 계정을 플랫폼에서 삭제하고 저의 의견을 침묵시키고 7,500만 명의 위대한 애국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트위터는 민간 기업이지만 섹션 230 통신품위법이죠. 이것을 섹션 230이라는 정부의 혜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고 다양한 다른 사이트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곧 큰 발표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플랫폼을 갖추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빅테크들이 계정들을 트럼프 대통령 계정 그리고 마이클 플린 장군 계정, 린 우드 변호사 그리고 시드니 파웰 변호사 이런 분들의 계정을 다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말고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SNS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규모가 작은.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네?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아니요 유튜브 말고
유튜브도 똑같은 놈들이죠. 유튜브도 트위터나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말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팔러라고 하는 팔러도 있고 또 뭐 여러 개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이 뭐 자주 시기가 쓰는 있잖아요. 뭐 C5도 있고 아유 갑자기 갑자기 왓썹인가 그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여러 SNS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한테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 시그널. 뭐 시그널인가? 예,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및 자유우파, 요 보수우파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는 걸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에서 이제 막 물러나는 사람이 발표할 수 있는 성명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12일 남았는데 열흘 정도 남았는데 탄핵시킨다는 거 그거는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얼마 있으면 임기가 끝나시는 분을 굳이 이 빨갱이들이 탄핵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탄핵시킨다고 그 탄핵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거죠. 그 단 하루라도 아니에요. 탄핵을 시켜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겠다는 거죠. 아니에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탄핵을 준비했거든요. 탄핵을 시키려고 준비를 해서 강우병 때 탄핵을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1, 2년 만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당선되시기도 계속 탄핵을 준비했거든요. 임기 초부터 국정원 댓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10년 만에 탄핵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지금 탄핵을 시킨다는 것도 걔들도 다 알고 있어요. 걔들 내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 바이든에게 준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준비를 저는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자,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 좌파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첫 번째 여기 그 주예기 TV 김병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의견은 트럼프의 명예를 끝까지 최대한 실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절한 복수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다. 그래서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광근경 선생님의 의견은 아니다. 트럼프가 반격할 것이 두려워서 탄핵을 하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1번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탄핵시키려는 것 같다. 이거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분밖에 없습니까? 목사님 두 분. 아니다. 2번이다. 트럼프가 반격할 것이 두려워서 탄핵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약간 2번 쪽이거든요. 저는 3번입니다. 3번이 뭡니까? 다 포괄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명예 실추를 시키고 나중에 사법 처리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탄핵을 먼저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탄핵 수순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퇴임을 하게 되면은 구속을 못 시켜요. 나중에 힘들어요. 그래서 탄핵을 시켜놓고 나중에 그 죄를 물어서 구속을 시키고 여적죄를 씌워서 트럼프 대통령을 아예 전개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맞는 게 그 약간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너무 설득력이 네,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곽은경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넉비공 같은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는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 12일도 불안하죠. 불안한 거예요. 잠잠히 있다가 그냥 퇴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냥 어디로 갔어요? 텍사스에 있는 군사 기지 속으로 그냥 들어갔잖아요. 바로. 그리고 해병대 오스프리 보내가지고 백악관 직원들 다 빼내왔잖아요. 아니,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할 것 같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얘네들이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탄핵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정권 없애고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없애서 완전 식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처리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텍사스에 있는 군사 지휘 벙커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 확인은 안 됐잖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그거를 예, 예. 어느 분이 그 실시간에 비행기가 떠서 가는 거를 실시간에 계속 근데 찍었대요. 용신연대님 예. 찍었어요. 저기 예. 근데 그- 그게 트럼프였다 그러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 넘버원은요 네. 행동을요 보고를 안 해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법관에 들어갔네. 그러면 북한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중국도 알고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어디 움직이는 거는 지금 용시청장님이나 저랑 어디 슈퍼 가고 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언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럼 두 번째. 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MV-20이라고 하는 오스프리. 예. 그 양쪽 옆에 프로펠러 달린 아주 고속 장거리 그 수직 이착륙기 있거든요. 22명이나 탈 수 있는 굉장히 수송선이죠, 수송. 수송기 한마디로 수송기인데, 자, 이거를 백악관 직원들이 타고 급하게 텍사스로 갔다,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예. 그냥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니까 이 화상시에 그걸 이게 확인할 수가 원래 없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번개불 콩고 먹듯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뉴스 언론에 다 흘려가면서 천천히 하는 그런 군사행동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게 팩트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용신현주님 말씀대로 물론 확인을 해야겠지만,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오려고 하면은 뭔가 조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짐이 있다. 아 그리고 지금 신속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자, 크게 말씀해 주시죠. 네. 펜스가 지금의 지금 민주당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빨리 그 대통령 인준을 해라. 아, 예. 펜스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펜스가 지금 아직 그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잖아요. 예, 그것 거부했다 또한 그러는데. 뭔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펜스에 대한 그 문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어떻게요? 한 가지는 다 알다시피 펜스가 배반했다. 배반한 거죠. 예, 이제 예. 가룟 유다가 은산칩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듯이 펜스가 트럼프를 금 한 입에 팔아 넘긴 거예요. 지금 배신자라고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펜스가 모든 그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아군도 속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총대를 메고 언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작전이다. 트로이 목마가 돼가지고 안으로 들어간다. 뭔가 모종의 트로이 목마가 돼서 민주당 속으로 들어갔다. 자, 그럼 1번 손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3번 또 있을 배반이다. 3번은 뭐예요? 3번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손 들어서요. 배신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그 작전이 있지 그러니까 않나. 그러면 그렇다는 소리도 지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펜스가 트로이 목마 작전을 지금 짜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3번이다.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트로이 목마가 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최고의 이게 나무주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무주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것이 있잖아요. 네. 지금 펜스가 어떤 그 자세를 취한 게 없으니까 아니야 이쪽 이거 마이크 너무 작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 여기서는 이게 방향이 틀려서 안 들리는데요. 그 스피커를 약간만 이쪽으로 좀 눌러주세요. 이쪽 그러면 들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소리는 괜찮아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예. 네, 잘 들립니다. 그래서 네. 이 펜스가 지금 현재까지 뭐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 양쪽에 그 어떤 쪽에도 말을 안 꺼내는 거는 어떤 뭔가 모종의 작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하고 이 문제하고 이게 잘 대화도 안 되고 이거 멍청하고 따로 노니까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이게 그쪽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줄 테니까 풀어라고 지금 이북이 지금 문재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북에 많이 기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작전을 저는 분명히 짜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냥 물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 욕심이라면은 그냥 물러가겠지만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저는 트럼프 대통령 그냥 물러가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펜스에 대해서는 펜스에 펜스도 그래서 저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배신하지는 않을 거다. 그럼 이거는 각본에 의해서 작전에 의해서 그런 거지. 왜냐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길다 보니까 빨리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얘들도 이제 누가 누군지를 골라내려면은 저는 들어가야지 다 나오잖아요. 어느 게 빨갱이 이제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한 거 이제 자 듣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한 가지는 또 이제 뭐냐면은 우선은 이 바이든 측이 아직
부정선거를 했잖아요. 네. 부정선거를 했는데 대통령을 이제 나라를 어떻게 보면 정복시키려고 해가지고 대통령직을 가져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미수예요. 네. 아직까지 미수예요, 미수. 그러니까 일이 실행되지가 않았어요. 미수기 때문에 대통령 의회에서 이제 1월 20일 날 대통령 승인이 된다 하고 딱딱딱딱 두들겼을 때 그때 위키리스트에도 보면 이제 미국 제 40몇 대죠? 46대죠? 46대 대통령 바이든이라고 나올 거예요. 위키리스트에도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바이든이라고 이미 이제 전 세계 공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범죄가 성공된 거예요. 그러면은 미수일 때하고 범죄가 성립했을 때하고는 법적인 차별이 틀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펜스하고 그거를 노리고 서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맞아요. 조금 해봅니다. 조금 해봅니다. 손톱만 네.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게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래 안 돼. 자꾸 이게 우리가 너무 하면 안 돼요. 아니 어느 정도 객관성하고 이성은 유지를 해야지. 아니요, 우리가 빨갱이를 좀 개인적이에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빨갱이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아니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음모론이 있었습니까? 그거 중에 제대로 맞는 게 크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감성적으로 가면 안 되고 조금씩 객관적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자 이런 것도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펜스가 배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배반은 했지만 트럼프를 감히 지금 대통령직에서 바로 끌어내리기에는 본인도 무섭죠.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그랬는 그러니까 바이든은 아직도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자기가 확정적인 펜스. 펜스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에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공산화되는 거 있을 수 없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 쪽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앞에 또 주동자들은 이제 다 바로 앞에 내세우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펜스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바이든 쪽에 가려고 했다가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저는 바이든을 속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결론 없어요. 결론은 바이든 그렇게 합니다. 음모론. 아니. 어차피 비전문가 결례니까. 예. 네,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에 이거를 한번 이런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과연 주님의 종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실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종들께서는 이번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일단 먼저 이묘한 목사님께서 저기 이게 질문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종들께서는 미국에서 과연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지 한번 느낌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종들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한다 보면 미국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지. 저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예, 말씀하셨었죠. 예. 여기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방송 마음이 기도해도 딱 응답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없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그냥 좀 편치 않는 정도 예. 그 정도 딱 떨어지고 어떻게 선명하게 이렇게 그런 마음. 결국 3번.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이묘한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목사님께 이제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질문을 똑같이 했었는데 기도해도 이렇게 마음에 편한 느낌이 안 올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미국에서 어떤 전쟁, 내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역사는 역사는 이 합중국이 오늘 이렇게 존재한 것도 남북 전쟁 때문에 그렇죠. 피 흘린 것이 미국이 건립된 오늘날 미국이 세워진 것도 남북 전쟁의 그 토대 위에 미국이 하나로 합중국이 되는 진정한 합중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제 그거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럼 목사님께서는 목사님하고 주님의 종들 이렇게 한번 이 의견을 왜냐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이나 법적인 논리나 이런 걸로 지금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는 정말 이게 정말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시대처럼 우리가 이제 예언의 시대로 접어든 게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종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그 더 많이 알고 그런 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역사를 보던 성경을 보던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던 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 되게 혼돈스럽잖아요. 혼돈스럽죠. 그리고 지금 막말로 지금 이거 끝나고 우리가 지금 뭘 먹을 것인가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가까운 시점인데도. 방금 앞으로 30분 후에 우리가 뭘 먹을 것인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이들이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잠깐 든 생각인데 만약에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고 만약에 바이든이 됐다고 하면은 그때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따르는 주들 대표적인 주가 이제 텍사스겠죠. 독립한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별로 독립. 그러니까 주 독립을 선언해가지고 국가를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왜냐면은 텍사스 주는 그 전부터 계속 독립을 원해왔었고요. 그 충분한 재정력도 되고 그 텍사스 나오는 모든 세금으로 못 사는 줄도 다 매겨 살리고 있는데 지금 텍사스가 석유가 많이 나죠. 석유 많이 나오죠. 그리고 텍사스에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그 남는 세금으로 못 사는 오클라호마나 캔사스나 미조리나 이런데 다 그냥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거고, 그래 독립하겠다. 그리고 원래 미국 역사에서 보면은 텍사스는 멕시코 땅도 아니었고 미국 땅도 아니고 있다가 미국에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토 전쟁에서 이제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승복 못하겠다. 트럼프가 아니면은 내가 승복 못하겠다. 그러면 주위에서 승인해가지고 연방 법에 한거해서 우리 독립하겠다. 우리 뭐 대통령 트럼프 해가지고 모시겠다. 뭐 이렇게 뭐 물론 꿈같은 얘기지만. 근데 각 주마다 불만 상당히 이게 확 많았는데요, 느낌이. 이게 이제 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잠깐 들었어요.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텍사스에 왜 그 군사 기지를 우리가 뒀냐면은 그 공화당이 텃밭이에요. 그리고 텍사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군사 기지고, 그리고 미국 그 스테이트 중에서도 그리고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주기 때문에 거기다 둔 거고, 플로리다도 있고 뉴욕도 있고 캘리포니아도 있지만 그 민주당 세력들이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텍사스 쪽으로 이제 향한 것 같아요. 제가. 혹시 텍사스가 그러면 미국의 50개 주들 중에 가장 국민 소득이 GNP 그게 가장 높은 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텍스로는 이제 플로리다가 제일 지금 텍스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재정 적자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노른자네요, 그럼 텍사스가. 텍사스가 근데 살기는 안 좋은 땅이에요. 너무 더워, 너무 그렇죠, 더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그냥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게 텍사스 안에 유명한 도시들 있잖아요. 달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그 주도가 어스틴이에요, 어스틴. 이게 여러분들이 몇 개만 해도 이게 다 알아요. 유명해요, 유명한데 근데 기후 자체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게 캘리포니아처럼 이게 살기 좋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예, 여기가 이제 제일 좋아서 사람들도 제일 많이 거기서 살고, 근데 경제 중심은 맨하탄이 있는 뉴욕, 워싱턴이 있는 동부 쪽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제 경제인들 그쪽에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생각해봤어요. 잠깐. 예, 예. 네, 잠깐. 근데 저는 사실 왜 후진국에서는 음식 가지고 장난하고 중국이 또 대대적이잖아요. 네. 야만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도 저기 거의 후진국에서 조금 벗어난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라 막 음식만 가지고 장난치면 사용을 시키고 그렇게 정책한 나라인데 이렇게 망가졌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이 부정선거 있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놀라웠고요. 근데 바이든이 뭐 잠깐은 국민을 속일지 몰라도 그 미국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맞아요. 트럼프도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나라에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누구죠?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렇게 어디 쇼핑몰인가 어디 복도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딸려들어서 욕을 하더라고요. 린지 그레이엄이 완전히 겁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경찰에 둘러싸여서 지나가는데 그거 보면서 느껴지는 게 미국 국민들이 진짜 지금 열이 받은 상태다. 그렇죠. 열이 네. 받았어요. 이거 가만히 그냥 두고 보고 넘어가겠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미국 국민 성향상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 그래도 척도도 정신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있는데 이제 미국인들도 폭발하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역률적 것들이. 그때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 빌 클린턴 때, 오바마도 재선하면서 그때는 이제 오바마나 힐러리에 대한 정체를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거잖아요. 무시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이제 확실히 드러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거기다 이제 또 대형 사고를 또 쳤잖아요. 부정선거.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정의감에 불타는 미국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정강훈 목사님이나 미국에 행복하는 목사님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런 미국의 현 상황을 보고 그 각지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물론 크게 일어나서 막 연설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분하고 형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이게 좀 저도 그게 궁금해요. 궁금해졌어요. 저는 한국의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똑같아요. 거기도 좌파 목사들이 많아요. 한국도 많고. 부역하는 목사들은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우리 양분 나눠서 이렇게 아니,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똑같은지.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우리도 지금 좌파 목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인영 같은 그런 통일부 장관의 장인어른이 목사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좌파 뭐 청어람이나 네. 또 기윤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빨갱이화되고 뭐 대면 예배를 아니고 비대면 예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도 아마 좌파 목사들 또 이제 그런 어떤 공산주의 사상 미안합니다. 돈하고 이 여자에 강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다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자들은 사람이 두려워서도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먼저 자기가 왕이 된 걸 선포하잖아요. 요압도 거기에 진짜 요압은 진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고 장군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요압까지도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처럼 그 솔로몬을 배제하고 했던 것처럼 그 우리는 진짜 뭐 이렇게 역사니까 기록으로 봐서 알지만 지금 우리는 이거 앞길을 모르잖아.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또 막 그 스릴이 넘치고 진짜 이런 상황인데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나오잖아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하나님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망하겠네. 이런 그 악의 세력들은 끝내는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들은 너무 이제 두렵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하고 진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5만 명 이상이 와서
이 한국 땅의 전쟁 때 전사를 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 의식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들은 아, 미국과 우리는 진짜 끊을 수 없는 그런 형제의 국가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미국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6.25 때 지켜주지 않았으면 관심도 별로 없을 거고 이미 공산화돼서 우리는 뭐 그냥 북한처럼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저도 미국 사람들이 나눠준 옥수수빵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고마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책을 통해서 기록물을 통해서 배울 때 야 저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주신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관심을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정치 하나님의 DNA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이 동지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뭐 다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건 사탄의 프레임이에요. 사탄의 프레임.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막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해야 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강권해서 강하게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교회를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문에 강권이라는 건 강하게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라. 뭐 속된 말로 지옥에 빠지는데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충문 박사의 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혁명에는 폭력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는 이제 그런 언어를 좀 쓰는 편이에요. 정의의 폭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활용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거 전쟁하면 안 돼. 폭력 안 돼.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이용해서도 가나안 백성들 야 거기 짐승까지 다 멸해라. 그럼 얼마나 큰 폭력이에요. 그 이제 그걸 전 정의의 폭력이라 이렇게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폭력에 우리가 휘둘릴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을 그때는 총은 없었지만 칼을 가지고 다 진멸할 때 그 폭력을 휘둘렀잖아요. 하나님의 명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경에 의지해서 믿음을 목사님들 꿈에 뭐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뭐 이런 건 믿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 꿈 이야기하고 뭐 제가 계시를 받았다 이러는데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이제 뭐 결론을 한번 지어보자면요. 너무나 앞이 캄캄하고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결국에는 의로운 세력이 승리하게 하실 거다. 네. 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요번에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씨라고 한국은행 총재예요. 이 사람이 1월 5일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정책 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이라 그랬어요. 유동성 공급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잠재돼 있던 리스크가 올해는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유동성 공급하고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잠재돼 있던 리스크가 올해는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과 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네,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주열 총재가 입도 뻥끗 안 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추락해가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막판에 오니까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본인이 이 죄값을 덤탱이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래서 지금 막판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성 공급, 부채 상환 문제 때문에
이 리스크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 상관없이 그냥 가셔도 돼요. 자, 아니 이거 상관 안 해도 돼요. 오세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자 1월 4일 날 김대기 단국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어요. 이 사람 저하고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 총 부채가 4,900조 원에 달한다. 이거 그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조선일보 칼럼에 나온 겁니다. 민간 부채가 4,000조 원, 정부 부채가 900조 원이다. 특히 가계 부채가 작년 한 해 동안만 100조 원이 늘어서 지금 1,700조 원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한국 이 가계 부채가 심각한 이유를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한국의 가계 부채는 이미 GDP 100%를 초과한 상태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경제 잃어버린 30년 동안 가계부채가 가장 높았을 때가 72%였다. 일본도.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때 가계부채가 98.6%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GDP 100%를 넘어간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혹시 이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번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예, 뭐 이거 전문가들이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뭐 그거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거 아니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한테 숨기고 있고 발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비할 시간을 국민들한테 주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 이주열 하는 총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좀 이따 바로 이거 발표했어 봐요. 그럼 문재인 지지율 확 떨어지죠. 그렇죠. 불안감에 쌓이죠. 4차 추경 못하죠. 못하죠. 저 추경이 뭐예요? 못해. 지금 돈 쓰는 거 눈치 보여가지고 어떻게 써요? 그럼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꺼내니까 지금 여태까지 뭐 문재인 정치 잘하고 있다, 물가 뭐 경제 좋아지고 있다, 쓸데없는 그런 망나니 같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뭐 아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적대라니까 문재인이 나라 망치는 지금 이렇게 더 이상 늦게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3차 4차인가요? 이제 4차인데 4차 재난지원금 또 푼다며요.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또 푼다며요. 지금 돈이 이렇게 없는데 또 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빚이 이렇게 많은데 또 보잖아요. 미치게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말하는 국민을 언제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낮값 지금 3,000원 하는 게 6,000원 됐어요. 7,800원 안 됐어요. 7,800원 올라가면 모르시죠? 지금 발표 안 나오니까 7,000 그러면 한 배 반이 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경유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아니 경유 보세요. 경유 1,060원 이렇게 하던 게 1,200 지금 60원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방송에 한마디도 안 나오면 요즘 조금 올랐다가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경제가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일치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안 하고 예. 이거 되게 심각해요. 언론들이 계속 띄우잖아요. 기와 눈을 지하철을 탁 가지고 막아놔가지고 맨날 코로나 얘기를 안 해. 거기 왜냐면 다 감춰야 국민들이 되니까. 바보 멍충이 돼버렸다. 경제가 이렇다 이렇게 어렵다가 아니면 금방 다 코로나 코로나 맞아. 이게 우한 바이러스로 다 이게 함축을 시켜 그 안에 우리를 굴레하는 그래서 거지. 우리가 어려워졌다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화났어요. 지금 이걸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시작돼버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하게도 시작됐어요. 그렇죠. 4차 추경까지 했는데 4차 추경까지 했으니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은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보세요. 이제 정권 이제 말기 가면은 이제 외환 보유고가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없어요. 외환 보유고. 이제 지금 달러를 미국에서 스와프로 해가지고 그나마 없던 달러를 미국에서 해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외환 보유고도 이제 문재인 정권 말기 가면은 얘네들이 또 외환 보유고 통화 스와프를 또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없어지면은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지금
IMF보다 더 급격한 달러 오르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거는 전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아는 건데, 눈에 보이는 건데. 네, 이게 보세요. 지금 우리 IMF 때 달러당 1,800원이었어요. 1,800원, 2,000원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IMF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가 이게 문재인 정권 말기에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당 2,500원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달러당 2,500원 가면은 나라 디폴트 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럼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으로 심사임당으로 종이접기 해야 되는 종이접기 해가지고 예, 지금 가방 만들어 팔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북한처럼 관광객들 오면 그걸로 세트로 살 수 있는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나라뿐이요. 이제 가치가.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아주 심각한데 이게 심각한 거를 이게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거 많이 알려야 돼요. 네, 저도 이게 참 심각하다 말이지만은 실제는 이게 뭐가 어떻게 해서 심각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사실 말 잘 못하거든요. 국민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죠. 네. 지금 이게 베네수엘라도요. 이게 천천히 된 게 아니라 마두로인가요? 마두로가 집권하고 하면서 좌파 정책 쓰면서 일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차베스 마두로, 그 차베스 다음에 마두로죠. 예, 차베스가 그거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두로 넘어가면서 이게 그 두 대통령 집권 하에서 이게 베네수엘라가 한꺼번에 그냥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이게 그냥 뭐 몇십 년을 두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정권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 문재인 정권 들어가가지고 지금 베네수엘라 꼴 지금 나게 생겼다니까. 이게 되게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 김대기 교수가 지금 현재 주식이 사상 최고치를 아주 그냥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김대기 교수도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늘어난 부채가 대부분 부동산하고 주식이 몰빵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 이게 심각해. 제가 계속 제가 얘기하네. 아니야, 이거는 목사님이. 아, 우리도 잘 모르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비전문가에서 약간은 좀 전문가의 기질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이거 말씀해 주세요. 아니 왜냐면요 실물 경제하고 예. 금융 경제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 실물 그럼요. 경제하고는요. 예. 그러니까 실물을 우리가 어디에 두냐면 우리는 근본 위제란 말이에요. 네. 금의 중심을 두고 금을 측정해서 우리 원화 가치든 달러의 가치든 다 매긴 다음에 근본 위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금의 가치를 두고 금이 한 돈이 있으면은 이 금의 이 한돈은 우리나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고 하면은 금 한 돈당 하나로는 3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러로는 뭐 250불이다. 네. 그럼 각 국은 금 한 돈당 그 나라에 맞는 그 금에 대한 가치를 매긴단 말이에요. 예.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이제 이해가시죠? 예. 네. 이해가시죠? 예. 금 한 돈당 그 한 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나라가 쓰는 화폐에 대한 그 기준을 금에다 맞춘다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국에서 금을 저장하고 세계 금을 저장하고 있을 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으로 옮겨가지만 예. 가지고 있을 때 파운드를 발행했을 때 1파운드라는 금을 바꿀 수 있는 증서를 줬어요. 1파운드는 종이 돈이지만 금을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이 파운드 가지고 있는 종이 돈을 주면은 금을 바꿀 수 있는 교환권이에요. 교환권. 그러면서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생활하기엔 너무 무겁잖아요. 힘들고 잊어버릴 수 있고 하니까 너 금 한 돈 은행에 넣어놔. 내가 금을 한 돈만큼의 이거 보증서를 끊어줄게.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야 나 이거 금 한 돈이니까 야 이거 너 금 한 돈 준 거야. 이거를 그냥 대가 지불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필요하면 가서 그거를 가지고 놨고 은행에서 금을 가지고 오는 거야. 한 돈을. 근데 교환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세계대전 일어나고 나서 미국에서 몇 때가 닉슨 때가 언제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미국 대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파운드를 가지고 그 1파운드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못 줘. 2파운드 가져야지 1파운드 줄게. 금을 가치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는 1파운드의 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빚이 지어버리는 거예요. 빚이.
빚이 된 거예요, 빚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 왜 실물 경제라고 하면은 우리 뭐 주식해가지고 아무리 그냥 인터넷상에서 돈 올라가고 하면 뭐 하냐고요. 금값 자체를 금값이 3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금을 살라고 하는데 금값이 60만 원이면은 사겠냐고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은하를 세계적으로 발행을 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 있는데 미국, 캐나다가 은하를 발행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이제 그 단풍, 캐나다 이제 단풍, 캐나다 이제 단풍을 새겨가지고 캐나다 이제 주화를 이제 발행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1온스짜리예요. 1온스는 31.4인가 그래요. 31.2인가? 31.2g이니까 한도 보다는 훨씬 많죠. 10돈 좀 안 되는, 10돈은 안 되고. 20돈 가까이 되는 거죠. 아니, 10돈이 안 되는 거죠. 20돈 가까이 되는 20돈 되는 건가요? 네, 20돈. 네. 그러니까 1온스에 은 있잖아요. 은을 발행을 하는데, 그거를 진짜 돈 주고 살라고 하면은, 은값이 이제 측정돼가지고 이제 되게 비싸요. 예를 들어서, 1온스의 은을 내가 산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10만원을 줘야 된다고 하면은, 근데 그 화폐에다가 얼마로 돼 있냐면, 5달러로 돼 있어요. 그럼 5,000원이에요. 근데 법정화폐에서 내가 은화를 가지고 오브러치에 대해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바보가 1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법정화폐지만 그 5달러짜리 은화를 가지고 그걸 5달러로 사겠냐 이거예요. 용신 선생님 사겠어요? 10만 원짜리인데 그쵸? 법정화폐예요. 5달러 찍어놨어요. 어떤 거는 똑같이 1온스짜리 은하에다가 20불을 해놨어요 또. 20불 하면 2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시중에서 살라 그러면 10만 원을 줘야 돼. 이게 실물 경제하고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네. 실물 경제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실물 경제하고 괴리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뭐 물가 올라가는 게 허수라는 거예요 허수. 계속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실물 자체가 있냐 이거예요. 실물 자체가 계란값이 인터넷에다 딱 뒤집으면 최저가 5,000원 돼 있어요. 다른 데 다 10,000원인데 전화해 보면 5,000원짜리가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막 올라갔어. 집값은 다 올라갔는데 최저가로 이제 집이 일단 나왔는데 그 돈으로 최저가 나온 집을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가는 벌써 올라가서 돈의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 자체가. 예,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기 계속 하는데, 실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경제 지표인데, 그 경제 지표 자체가 괴리감이 너무 커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작년에 3,000원 주고 계란 한 판 살 수 있는데 지금 6,000원 됐어요. 그러면 누가 어떤 얼간이가 골빈 사람이 지금 3,000원 주고 계란을 팔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작년에 3,000원의 기준하고 지금의 6,000원의 기준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가치는 단위는 높아졌지만,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한두 품목에 제한된 거냐, 아니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한두 품목에 올라가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용시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그 시급 문제가 있었죠. 최저 시급 문제도. 최저 시급 문제도.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한번 최저 시급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목사님이 20년 전에 미국에서 일하셨을 때 그 당시 최저 시급이 미국에서 7달러였답니다. 7달러. 20년 전에. 근데 20년 전에 우리나라 최저 시급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여기 3,000원대. 아담이 3,400원? 예, 그 사이에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예. 20년 전에 우리나라 최저 시급 얼마였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요. 네. 2000년 초니까
한 2천이요? 5, 6천은 아니고 그때 제가 일할 때 쉬고 저도 이제 일당으로 일해봐서 아는데 3, 4천 3, 4천 원? 그 예. 20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게 네. 1,200원에서 1,500원 사이였어요. 아르바이트는 산때 우리는 그래도 좀 일당이 아, 높아서 4천 예. 원까지 갔어요. 아르바이트가 1,200원에서 1,200원, 네. 1,200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기준이 1,200원이었어요. 예, 이게 최저 시급이죠. 그다음에 네, 예. 사실 이게 그러니까 실물적으로 따졌을 때 최저신급은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시급인데 1,200원이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최저시급이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들 기준에 그 학생이든 주부들 기준에 1,200원이 최저시급이었고 미국은 7달러 계산하면은 환율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8,000 몇백 원이 예,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현재 미국 현재 20년이 지난 현재 미국의 최저 시급이 12달러, 13달러, 13. 13달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최저 시급이 8,700원으로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만 원까지 올린다는 소리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이거 7배가 올랐는데 미국은 2배도 안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7배가 오른 거예요. GDP나 GNP를 따져봐도 자, GDP로 한번 따져볼게요. 1인당 국민소득. 미국이 62,000달러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2,000불이에요. 그런데 최저시급이 13달러예요.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달러. 32,000달러인데 8,700원.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은 7, 8달러.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네. 20년 지나가지고 네. 최저시급 7불에서 네. 지금 12불 예를 잡고 12불이라고 그러면 5불 오른 거예요. 5불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1,200원인데 지금 8,700원이죠. 몇 배 오른 겁니까? 지금? 7배. 7배 오르죠. 미국은 한 배도 안 되는 거예요. 70%.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보다. 두 배 가량의 GNP가 차이가 나요. 네. GDP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문재인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시급을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직장인들 시급 올라가니까 좋지. 근데 시급은 올라가서 좋지만 중소기업자들은 그 시급을 반영해서 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기업이 망하는 일자리가 없어지는데요. 일단은 기업이 망하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실제 시급이 올라도 그걸로 아무 소리가 없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교수인데 노르웨이 있잖아요. 노르웨이 같은데 그런 데에서 이제 교수 초빙이 와요. 교수 초빙이 오는데 또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이제 한 달에 만불 주겠다. 만불 주겠다는 큰 돈이잖아요. 만불 1,0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그런데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3만 불 주겠대요. 3만 불. 그럼 혹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네이티비하고 그 물가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돈 다 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네. 아니 시급 다 올려놓고 물가 다 올라가는데 네? 그렇죠.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게. 그리고 괜히 시급 올려가지고 자영업자들 사람 쓰는데 부담감 느껴가지고 사람 안 쓰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버스 탈 때 50원 내고 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월급 얼마 안 받아도 물가가 싸니까 물가가 워낙 싸니까 그때가 오히려 더 풍족했던 거죠. 지금보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짜장면 가격하고 택시 가격 기본 요금하고 같이 갔었어요. 같이. 짜장면이 450원이면 택시 기본 요금도 450원. 그 택시 요금이 50원 오르면 짜장면 값도 50원 올랐고 어느 순간까지 계속 같이 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돼가지고 확 차이가 나버렸어요. 짜장면 값이 치고 올라갔죠. 네. 왜냐면은 그만큼 물가가 비싸졌다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경제 문제 이거 그냥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대비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대비해야 돼요. 아니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총재가 보통 이 멘트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하죠. 보통 얘기할 때 정말 위험하면은 뭐 그냥
뭐 몇 년 이후에 몇 년 이후에 뭐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뭐 준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주 대놓고 그냥 올해 본격적으로 리스크 위험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주 콕 찍어서 얘기했어요. 진작에 예고를 해줘. 아 진작에 예고를 해야죠.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은행도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대출 준 거를 상환을 시킬 거예요. 예전에는 뭐 3년 거치, 뭐 4년부터 상환 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상환 일정을 굉장히 땡겨버릴 거예요. 왜냐면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뭐 10년을 빌려왔어. 그러면 5년 거치, 5년 거치는 뭐냐면 이자만 내고 있어. 원금 안 갚아도 돼. 그러다가 5년 지난 다음에 이자하고 조금씩 원금 갚어. 이건데 지금은 이제 또 틀려졌잖아요. 예, 도착 빨라졌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하지도 못한 사이에 원금까지 같이 갚아버려야 되는 최악의 수가 이제 생겨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겠냐고. 팔아버려야지. 그러니까 금매들로 여기저기서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된다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품이 다 껴있는데 그렇죠. 여기저기서 집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조건적으로 싼 거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매물들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융자 받아서 집 사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집이 세금이 많이 뺏기기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출이 예, 아니면 오르거나 내리거나. 미국에서 1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세금이 오르니까. 10년 전인가 10몇 년 됐나 잘 모르겠는데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기지로. 네네. 미국 사람들이 그때 은행에서 돈을 엄청 빌려줘가지고 가뜩이나 활구 인생들인데 그때도 엄청 신용도도 없어도 그냥 돈을 은행에서 엄청 빌려다가 집을 다 사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그냥 카드 써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래 사자 저 활구 인생 지르자 해가지고 다 살았어요 집을. 근데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돈이니까 은행이 파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미국 집값들 다 쓰레기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10년 전인가 그래요. 10년 전 얘기죠. 2008년. 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건.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대비를 할 게 뭐 딴 거 없고요. 그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죠. 주식은 빼야 돼요. 무조건. 주식은 무조건 이게 빠져나오셔야 지금 되고. 돈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산 주식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지금 연중사상 3,000피를 뭐 돌파했다고 어쩌고 하잖아요. 나중에 봐요.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완전 허수예요, 허수. 그리고 혹시 뭐 지금 대출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뭐 돈을 빌려서 무슨 어디 투자해서 뭘 하려고 한다 이런 거 다 웬만하면 접으시기를 돈 빌려서 뭐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달러를 좀 준비해 놓는 거는 이거 대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달러는 그러니까 사실 달러는 뭐 기축통화니까 뭐 달러 대비 뭐 떨어질 것이다 하는데 달러가 오르고 내리고 차원이 아니라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미국이 저렇게 불안한데 기축통화가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한다고 봐야죠. 살아남는 나라 없어요. 그럼요. 미국 돈이 망하는데 어느 나라 돈이 살아남겠어요? 저거 중국 떼놈들이 네. 자기 위안화를 아유 택도 없는 소리. 중국 이제 가장 먼저 쓰러져요. 중국이 제일 먼저 조만간 쓰러져요. 나가요, 예, 조만간 예. 나가. 아니 그거를 안 해요.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뉴스가 네. 있었는데 제가 오늘 정리를 안 했는데요. 중국은 미국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중국은 지금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금이거든요, 사실은. 금이죠. 근데 JP 모건에서 미국 JP 모건 알죠? JP 모건에서 10몇 년 전부터 꾸준히 샀던 게 뭐냐면 은이에요, 은. 금은 대비 비율이 굉장히 벌어졌어요. 원래는 금은 비율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금화, 은화 다 은 썼어요. 금화보다도 은화를 많이 썼어요 옛날에. 근데 그 JP 복원에서 10몇 년 전부터 계속 은사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계획이 뭐냐? 근본 위제가 아니라 은본 위제를 가겠다. 달러도 이제 불안하다. 달러도 불안해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처럼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계속 몇천 통씩 계속 사 모았어요 지금 JP 복원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은값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지금 은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 실물 경제, 실물을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두면 아무 필요 없어요. 외환은행 통장에다가 내가 1,000불 넣어놨어. 1,000불 있으니까 됐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실물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딱 못 찾게 막아버리면요, 내 돈이지만 못 찾는 거예요. 은행 뱅크업 시켜버리면은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그냥 한국 돈으로 가져가. 1,000불에 대한 거 이렇게 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달러든 금이든 실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 투자하는 사람 증권처럼 금 한 돈, 두 돈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샀다고요. 자기 집에 없어. 증권사에도 없어. 그냥 허수로 그냥 그냥 어디야 인터넷상에만 있는 거야. 금, 연돈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나고 6.25 일어나고 그때를 보세요. 부모님들 쌍가락지 끼고 있던 거 다 손에 쥐고 있던 거 그거 팔아가지고 물건 사고 그거 팔아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니네들도 그거 다 챙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어서 그거 뇌물 주고 목숨 건지고 살아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은행에 있었다 그런 거예요. 전쟁 일어났는데 그거 누가 줘?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를 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결론을 금가락지, 은가락지 하나씩. 진짜 6.25 때도 그랬대요. 6.25 때도 있는 집에서는 그 피난 갈 때 한 돈씩을 해가지고 정말 배고프면 이걸 하나 주고 밥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게 인류 역사를 봐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금은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난 거지. 금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독일이 그 잠수함 있잖아요. 그 당시 어디서 영국에 있던 금 탈취하려고, 프랑스에 있던 금 탈취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금 탈취하려고 지금 전쟁 일으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돈 못 갚아가지고 그 일어난 거잖아요. 돈 때문에 전쟁한 건데. 그러면 저기 미래를 봤을 때 예. 금이냐 은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단기적인 거고요. 장기적인 플레이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면요, 금도 은도 필요 내줄 수 없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몸에 말한 대로 표를 받게 해가지고 모든 경제 시스템을 통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손에 표 받은 자는 짐승의 편이 받지 말라고 한 게, 그 표를 받으면은 이제 삶 자체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걸 안 받고서는 경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나 이 선지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급 경제가 실현할 수 있도록 땅을 확보하고 실물을 장악하라고. 실물을 장악해서 거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혼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금을 가지고 해도 나라 시스템에서 야 너네 허락받고 근거를 해.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땅하고 식량. 예. 나중에 가면 이제 그것밖에 없는 땅하고 거죠. 식량밖에는 예, 그게 실질적인 거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 전까지 이제 있을 때까지는 이제 그래도 금이 이제 예전부터 가지고 안전자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장 쓸 돈이 아니라고 하면은 금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나마 아마도 이제 어떤 일이 급변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예. 또 나중에 보시고 우리 그 IMF 때 보세요. 나라에서 이제 막 최후에 했던 일이 뭐냐면 나라에 금 다 모아서 파는 일을 했거든요. 네. 나라에 돈 없죠. 나라에 달러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 다 걷잖아요. 그렇죠. 예, 금 걷어가지고 최후의 수단이 금이에요. 금. 물론 이제 그 정부에서 속여가지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해먹었지만 국민들이 모아놨던 조금씩 모아놨던 그 금
최후의 수단을 가지고 있던 거 나라 어려우니까 뭐 하냐면 금모 오잖아요. 금 모아서 그 팔아먹잖아요. 지금 한간에 있잖아요. 그 전기를 이 끊어질 걸 대비해서 발전 라디오, 예, 라디오를 준비하라고. 그거하고 뭐 부탄가스나 뭐 그거. 그런 거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 예, 그런 제품을 부탄가스, 준비해라고 생수 먹을 거를 하는 말씀이 준비하라. 있어요. 그 생필품 같은 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실 이제 통제 사이에 들어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니까 살 데가 없으니까 미리 이제 준비해놔가지고 버틸 수 있게끔 해놔라.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직 그 상황까지는 안 돼. 그 저기 그 통계 사회도 그렇지만 전기가 딱 단전이 됐을 때를 대비를 해서 그때는 이제 이 전기 들어가는 거는 모든 것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로 이용하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통제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전하다 이런. 아니 근데 유비 무한으로 뭐든지 다 준비해주면 좋은 거죠 사실은. 아니 예석기도 그랬잖아요. 전쟁의 날씨에는 전기 차단, 뭐지 차단, 가스 차단. 가스 차단. 아니, 저절로 다 차단시켜줘요. 저절로 우리가 알든 걱정 안 해도 다 차단. 저절로 차단시켜줘요. 아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데 아직도 뭐 임금을 올려라, 뭐를 해라, 막 이런 거 보면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은 아직도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노조법 뭐를 하라, 막 이런 거 보면 제가 너무 한심한 게 심하죠. 정신을 못 그죠? 차렸어요. 아니 이렇게 임금 올려가지고 아니 자기들은 월급이 올랐는데 물가는 똑같으다라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월급을 물들도 다 오르는 거잖아 모든 게 다. 근데 아직도 막 저기 국회 앞에서 그래 누구야 누구 뭐 전태일 뭐도 큰거 세워놓고 막 아직도 막 그러거든요. 쟤들은 아무 생각이 없나 오로지 지들만 하나.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해요. 청와대 앞에 그 청와대 아, 분수대 정말 앞에도 그런 패거리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제가 너무 나이도 주제하고 좀 틀린데 제가 너무 화나가지고 내가 토요일 날 거기 대우버스 노조 뭐 하는 게 있어요. 뭐 노조 해고하지 마라, 뭐 강제로 해고했다, 뭐 다른 데로 옮기지 마라 지금 막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참 됐어요. 근데 거기에 그 법안 뭐를 하지 말라면서 막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 근데 그 밑에 거를 보고 저를 기자를 했어. 그 밑에는 사실 못 봤거든요. 지나다녀도 수녀들이에요. 수도원의 수녀들. 나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 야, 진짜. 정의구현 사회단. 구현 사회단 있잖아요. 사이다. 왜? 근데 거기는 근데 왜- 수도회. 수도회. 근데 야, 저는- 나 진짜 내가 사진 찍어 왔어요 거기. 야. 저는 그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정의구현 사재단. 그렇죠. 그거 저 죄송합니다. 구현 사회재단이 매일 나와가지고 뭐 성명 발표하고 뭐 하고 했는데 맨날 그때 때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정의가 구현됐나 보죠? 정의가 구현됐나 보죠? 나중에 윤석열 내려가라고 저기 저기 뭐 신부들 다 이름 명단에 가지고 올렸잖아요. 아 이게 참 진짜 맞아요. 어떻게 신부가 돼가지고 그냥 박근혜를 이렇게 욕하고 끌어내리라고 지랄더라고. 이제 얼마나 이 화나지 몰라요. 세상이 지금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새로 네. 시작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노아 시절에 이제 노아 방주에 띄어서 세상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세계 시대가 공산화를 하다 보니 정말 이제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어떻게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저는 지금 요즘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 지금 이 시대가 또 다시 도래하지 않았나 그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는 굉장히 그게 더 불안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더 무섭고 두려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안다면 이 짓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진정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성녀님들이 정말 하늘의 두려움을 알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잔을 흘러 넘치려고 하는데 그 우리 어인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몇 명 있을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저는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세영이 우리 성당에 와서 이석기가 뭐예요? 우리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한 그 간첩이잖아요. 사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간첩을
우리 불쌍한 형제 뭐 이석기 미씨라는데 그러면 박근혜는 불쌍한 자매님 아니냐고요. 지들이 억지로 살인을 세상에 멸할 했는데 때가 그게 됐다고요. 정의고요. 사실상 그 함생이가 한 말이에요. 제가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냥 카톨릭이 10분의 1로 그냥 뭐 반토막도 아니고 10분의 1로 떨어져 나가는 게 이런 일이에요, 이게. 모든 일에 목숨을 우리가 바쳐야지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에 어떻게 목숨을 종교인들이 정신 바치는지. 차리지 너무 못하니까 화나지. 그 밑에 그래도 그분들을 목자라고 우리가 그래서- 따라가. 아유, 오늘 좀 따들이 왔어. 자, 그래서 아나미 TV의 김양수 선생님은 천주교에 많이 네. 몸을 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카톨릭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빨갱이가 우리 거기 와가지고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겠는지. 카톨릭은 다 좌파라는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카톨릭 안에도 보수 우파 분들 신부님들도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계세요. 80%가 오파인데요. 아, 그래요? 20%에 장악이 돼서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왜? 거기는 잘리잖아요. 잘리고 뭐 다른 데로 뭐 보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몸 담고 월급이라도 받고 거기는 잘리고 명예직 갈 뭐 데가 이거라도 가지려고 시니어들이나 그게 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거를 소리를 못 내는. 자, 그래 이제 1월 6일 날 폭설이 많이 내렸는데 이제 뭐 네. 그냥 가세요.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요. 자, 이거보다도 지금 서민들의 생존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다 집합 금지시키고 영업을 중지시켰잖아요. 카페, 식당, 뭐 체육관, 실내 체육관 다 영업 중지시켰는데 지금 헬스장 관장 헬스장 관장들이 체육관 관장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냥 배째라다 우리 이게 영업할 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겁을 먹어가지고 영업을 허용해 줬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 카페, 식당 일어나야죠. 모두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고. 근데 가장 한심스러운 게 교회는 왜 조용하고 있냐면 아, 맞습니다. 왜 침묵하냐 이거예요. 아니 늘 그들은 목숨 걸고 자기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목숨 걸고 예배 지키려고 그렇죠. 하는 사람이 왜 없냐 이거예요. 네. 어제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 왜 그 목사님들이 아니 더 웃긴 건요. 정강훈 목사님 투쟁하라고 했는데 정강훈 목사님 욕하고 침묵하고 앉아있잖아요. 제가요 저도 이제 뭐 성당 안 다니고 오래했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막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밖에 사회 찌들게 막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이라고. 근데 이렇게 예배를 한번 보면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사실 그거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근데 이제 예배를 보다가 유튜브로다가 우리가 예배를 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앉아서 봤어. 나중에는 왔다 갔다 본인을 다 보면서 보고 나중에 제가 침대에 누워서 보니까요. 이게 은혜도 없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그래서 다른 데랑 그냥 똑같은 대면으로 일반 유튜브 보는 해야겠다.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는 목사님의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겠다. 목사님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회가 예. 들고 일어나. 네, 지금 정교인들이 그래서 말로 되면 일반 신도에 편하지 그냥 놀러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막 이러고. 그래서 신경 삼아서. 교회가 일어나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런데 아니,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의사협회에서도 거기에서도 일어났는데 그렇죠. 아니 뭐가 이렇게 두려워해가지고 그 며칠- 힘들어해가지고 안 일어나는 며칠 거지. 전에 그 세계로 교회에서 예.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천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선언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실천으로 지금 하시죠. 세계로 교회가 뭐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까? 예배를 네? 드려야 세계로 교회가 뭐라고 선언했어요? 그 이제 비대면이 아니고 예, 예. 대면 예배를 드리자.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 예배를 드리자 네. 선언은 했는데 실천을 아직 안 하고 아니 있어요. 하시죠. 아니, 하고 그러니까 있죠.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며칠 이제 전에 재판도 여러 번 했으니까 걸려 하고 있어요. 그대로 재판도 따라가야 여러 번 되는 걸리고. 거예요.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로 교회를 따라가야 된다. 아니, 네. 근데 대면 예배, 대면 예배. 다 일어나면은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저기 그렇죠. 그 태권도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집어나가고 있으니까는 강하게 반발한 거잖아요. 반발했죠. 지금 저기 실내 체육 시설 이런 데도 지금 다 나왔어요. 민주당사 국회 앞에 아, 그다음에 그래요? 뭐 골프 그 단체도 거기서도 여의도 민주당. 국회. 아, 그래요? 민주당사에서 제가 이제 가서 취재를 했거든요. 아, 시대에 이런 게 뉴스에도 국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 제가 이제 취재한 그렇죠. 거고요. 네. 국회 앞에서도 저기 그 골프 시설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또
신뢰하고 이제 골프 시설에서도 또 이거 데모를 했고요. 설명서 냈고 민주당사 앞에서는 신뢰 그 스티시스 그런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거기서 또 이제 들고 한 일어났고 사람들 몇 명 정도 그리고 식당 같은 공경. 것도 네. 꽤 많이 나왔는데요. 그때 뭐 젊은 층들이 있는데 그 기자회견을 내내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이고, 이제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퍼포먼스도 했는데 이제 창살을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네. 자기 손에서 묶고 이런 거를 그리고 그냥 내 우는데 제가 그 지켜보는 내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거는 시작이야. 모든 이 상공인들 다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나와야 돼요. 어떻게 식당은 되게 가능한데 던킨도너스 같은 데 일반 커피점이잖아요. 이런 데는 다 앉지도 못해요. 맞아. 그 아니 그걸 들고 나가서 어디 가서 먹으라는 거야? 그렇지. 제가 먼저도 날씨도 추운데. 내가 아는 사람 만났는데 그 커피를 샀는데 거기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네요. 지하철 가서 먹었어요. 안전한 지하철. 아니 단 한 명도 확진자도 없고 사망자도 없는 그렇게 안전한 지하철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하철에서 그게 말도 안 되는 먹어요. 거지. 음식도 저 지하철에서 주문해가지고 지하철에 지금까지 가서 마음 먹어요. 예, 아니 다 커피를 그 점에서 못 먹게니까 사가지고 와서 지하철에서 다 먹어야 돼요. 안전한 곳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상공인들이 그리고 가게도 거의 다 닫고 이게 다녀보시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다녀요. 다 임대, 다 빈 가게 이런 게 수두룩해요. 정말 이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자산이 하루에 94명이잖아요. 그게 아파서 살기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 노인들 잘 안 해요. 처음에 실패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에서 목사님이나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잡아주면은 그건 이럴 수 있는 길인데 뭐 예배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힘든 거 이거를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살로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정말 힘들 때는요 하루에 수십 번을 더 죽고 싶거든요. 다 망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겠어요? 들리는 얘기로는요 나무들도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왜냐하면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더 자기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다 들이마시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나무들도 아우성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사실 그랬었거든요. 병 들어서 죽는 자살하는 사람은 없는데 정신에 병 들어서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문재인은 국민들을 다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사실 이걸 썼는데 아 그렇죠. 집에 어두운 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은 병든 거예요. 저희 그럼요. 정신이 다 병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다 병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 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네, 앞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사실 저도 옛날에는 제가 콧대가 아직 높았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데 무슨 예수님이 있어 무슨 부처님이 있어 제가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막 저를 땅바닥에 막 내놓게 쳐갖고 제가 사실은 교회를 갔는데 그때 내가 너무 교만했다. 제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게 저를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잘 때 그냥 데려가면 끝인 거잖아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에 걔들은 지들이 평생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지들이 국민을 이렇게 막 잡고 막 이래도 뭐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저는 신뢰받을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집안에서도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5명 맞아요. 넘는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맞아요. 살아야 말이 안 되는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4명이면 코로나가 안 오고 5명이면 오고 이게 뭐 AI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들이 너무 순해. 그러니까 이게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이제는 하다 못해서 네. 하다 이제 가족끼리도 다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요 제가 식당을 갔거든요. 근데 식당들이 좀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전에는 들어갈 때 입구에 꼭 먼저 썼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거야. 저도 안 들어갔거든요. 내가 밥 한 끼 먹자고 커피 한 잔 먹자고 내가 이걸 쓰느냐 QR코드 해야 되냐 나 알아보거든요. 근데 어제는 정말 축복해서 이제 따뜻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어제 아침 점심 계속 못 먹었거든요. 근데 먹으면서 어느 걸 느꼈냐면 다 먹은 다음에 전화번호만 하나 쓰세요. 말도 못해서 그냥 전화 다 먹고 계산할 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그 사람들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 단체가 5명이 가는 건 안 되고 다른 팀이 100명이 있는 거 괜찮냐고요. 그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아 그러면 경기도 도청에도 네. 공무원 4명 바깥 들어서 밥 먹어야지. 그렇죠. 그게 말이 되냐고. 다 같은 공무원인데. 그러니까요. 같은 팀인데. 그죠 같은 팀이잖아요. 경기도에도 4명 직원이 4명만 딱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도 그리고 4명만. 뭐 제가 교회 있잖아 단독을 하거나 경찰들 뭐 할 9명. 때도 이재명이가 직접 와. 알았지? 이재명. 자 그렇게 애들 지금 시켜서 그러지 말고 네가 직접 와. 자 지금 청와대 문재인이 겁을 먹고 있으니까요. 식당 다 그 동네 식당들 연합하셔가지고 다 나오세요. 다 나오시고 영업 재개하세요. 네, 영업 재개하시고 카페들도 다 그 일어났어요. 의자 다 내려. 의자 다 내리고 커피 다. 협동조합 조직하셔가지고 다 그냥 영업 재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민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잘못한 사실 거예요. 예, 우리나라를 맞습니다. 살리는 건 예. 대기업들이 살리는 거예요. 삼성 같은 현대 같은 굵직한 대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 GDP 다 올려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건 기업이 일자리도 다 주는 일자리가 거고, 없는 예, 대기업 죽여가면서 무슨 일자리 만든다 그러고, 그 말도 그러니까 대기업 죽이는 정책 하면 안 돼. 이 문재인 정부가 완전 공산당이라서 그래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 더 살려주고 더 네, 중소기업들 맞습니다.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부흥시켜야지 제재만 갖다 붙여내가지고 대기업들 다 잡아들이고 다 대한항공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지금 경제 70년 돼서 이룩한 거 지금 다 거덜내버렸어요 지금. 네, 지금 이거 여적죄 물어야 돼요. 네. 네, 사형으로도 모자라요 이거. 네, 맞아요. 지금. 절대 네. 못해요. 그냥 사연 받을 그리고 빨갱이 이게 일본 대사관 앞에 가면 우리 자익들 민중민주당 애들 그런 애들 참 많아요. 젊은 애고 차고 그래요. 멀쩡하게 생긴 게 정식 영혼이 없는 애들 참 많아요. 근데 그 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대기업 삼성현대에서 돈을 다 날아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일 다니냐 그랬어. 그랬더니 알바를 하고 있대. 얼마 버니까 청년이에요, 청년. 예 여자인데 아주 멀쩡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그러면 멀쩡하지. 대기업을 막아야 된대. 그거 돈을 뺏어서 국민들이 다 날아가줘야 된대. 그래서 내가 너 직장 다니냐 그랬어. 그랬더니 다닌대. 얼마 버니까 뭐 100만 원 정도 번대. 알바인데. 근데 그러면 네 돈을 다 서울역의 노숙자에게 다 줘야 된다. 아,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게 목표한 거다. 그렇죠. 삼성 거 다 뺏어서 국민이 다 갖고 또 네가 열심히 번던 그거 그 노숙자에 줘야 되는 게 맞다. 노숙자들이 맨날 너 보면 그 생각할 거 아니냐. 네 월급 내놔라, 네 월급 내놔라. 그 거지가 삼성 돈 내놓으라고 말 안 한다. 아주 멋있는 말씀하셨네요. 근데 이게 참 잘못됐으니까 내 돈은 단 한 푼도 내놓을 생각 안 하고 대기업 돈이나 남의 돈은 내가 뺏어 가져야 된다는 거. 그거 도둑놈이잖아요.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없었으면 일자리가 없고 저들이 단돈 월급쟁이 뭐 일당제 하던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는데 그런 어떡하자고.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심한 기업이 떠나지 못하게 해외를 떠나지 못하게 제발 떠나지 말라고 또 요새는 또 예, 대우를 지금 하네요. 배우고 그게 말이 가지고 버스 되냐고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노조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는 거지. 차리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월급을이라고 지랄해. 아직 그러면 지 월급을 올리면 물건이 안 정신을 차려야 올라야지. 된다는 거지. 아니 내가 월급이 100만 원 만약에 올랐으면은 물건값이 알아서 내가 100만 원 많이 올랐으니까 난 좋은 거지. 다른 게 전제가 다 우리는 오르는데. 진짜 중국 얼마나 사람들 모르게 추방시켜야 돼. 추방이냐고. 그 사람들만 추방시켜서 우리 일자리 차고 넘쳐요. 맞아요. 걔들은 중국 다 사람들 쫓아내면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쫓아내고 노가다 일자리에도 지금 가보면 이렇게 네, 일자리 그래요. 없는 청년들 다 넣어야 돼. 그 임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저기 그 청와대 앞에 그 노총 애들이 와갖고 절하고 걔들 대기를 죽으면 돼. 그냥 죽으면 임금 없는 세상에서 평생 살아. 그래서 너희들이 직장을 너희들이 회사를 만들어라 그랬지. 아니, 북한에 가면 임금 안 줘요. 걱정 없이 북한에 가서 해야 살겠네요. 되지. 아니, 난 민노총 애들이 너무 기대 북한을 안 가는데. 한 달 월급 100만 원도 못 받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그 사람도 연봉 다 7천, 8천 1억씩 받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몰랐어. 진짜 내가 아우 너무 놀랐다니까. 더 사는 사람들 저들만 위에 귀족 노조들이 나와가지고 민노총 저렇게 걔네들은 운동하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그 소상공인들 일대가리 몇 다 명들을 드셔야 위해서 돼요. 이 민노차가 일반 노조원들이 귀족들이에요.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여튼 네. 네. 자, 이제 많이 우리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내뱉으면서 이제 좀 아 근데 좀 눈 얘기 한 번 해야 돼요. 이게 폭발을 아니, 했잖아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니,
아니 눈 얘기는 어떤 아, 얘기였는데요? 폭설 얘기. 폭설이 많이 전에는 눈이 오면은 네. 바로 제설 작업해서 싹 아, 치웠어요. 근데 지금 안 치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왜 안 치운 그리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병원에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 갔는데도 도로에 이게 보도블럭 우리가는 뭐 늦게도 치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찾기를 그렇게 안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도지사 이재명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병원한테 거기다가 눈을 하나도 안 치워가지고 그냥 눈이 새카마가지고 미끄럽고 야 경기도 뭐 돈이 없나 봐요. 그 예전에는 있잖아요. 재명이가 관심 없는 거죠. 재명이가 세상에 국민들 뭐 교통사고 나서 뭐 시민들이 뭐 넘어져서 관심 죽고 막 없어. 뒤지라는 건지 예전에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눈이 오고 이러면은 재난이 일어나면 공무원들이 밤낮을 앞장서서 안 자고 이렇게 눈이 다 오면 치웠어요. 골목길 뭐 이렇게 눈 쳐주고 그랬는데 네, 네. 이제는 그게 다 안 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옛날에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저기 그 눈 오거나 그래서 홍수 나거나 그러면은 그 새벽같이 오고 뭐 밤새도 이렇게 철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요즘엔 아니, 그런- 요번에 뭐 그런 눈이 거 왔는데 아 그래요? 야 나는 이런 요번에 깜짝 놀랐어. 어떻게 눈을 안 치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절로 안 높기를 치는 거예요, 원하는 거죠. 자기들은 아 저도 좀 너무 신기해서. 그거 아니 그뭐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하고 엄청 상관없어요. 나가게. 일기예보에서도 예보가 된 거예요. 예보가 그러면은 됐습니까? 네. 공무원들은 준비를 하고 대기를 그렇죠. 하고 있었어요. 비상 대기가 딱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 그랬어요. 아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안 그랬어요. 사형 얘기 나왔어요. 사형 얘기. 안 그랬었어요. 그때 딱 되면은 벌써 이제 조짐이 시작됐다. 그럼 벌써 대기하고 있던 게 지금 가면서 염화칼슘 뿌려대고 계속 뿌려대요,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근데 그거는. 이거는 예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안 전혀 하는 제설차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 앞에는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치자 이렇게 공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관심 없다니까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관심 자기 없는데 집 돈이나 거 주면- 치거나 말거나 아니 전혀 그잖아요. 관심도 왜 없고. 돈 내면은 뱃속에 애기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돈만 그냥 국민들 내가 돈 줄게 너희들은 몰라도 돼 돈 줄게 내 말만 잘 들어. 마스크 잘 쓰고 있어 돈 주고 사람들 만나지 마. 만나면 내 흉보니까 만나지 마. 근데 정말 밖에서 열 몇 시간씩 차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 분? 아, 저 있어 옛날에 시댁이 아니 눈 와서 최근에 아니, 아, 최근에? 아니 그거 이렇게 아 그잖아. 그래서 눈 치웠어요. 3번 치웠어요. 아니 그게 추워, 진짜로 이제 추워. 서로 카톡에 주고받고 한 거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차에 10시간이나 갇혀 있었대요. 나가도 차가 없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들어와 있어도 근데 연료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나 이제 몇 시간 못 버텨 이렇게 아, 문자를 그래요? 아, 참, 안 치워본 거더 이상하죠. 제가 3번을 치웠는데, 눈을 치웠는데, 그 제설차가 몇 시간 동안에 유서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상하다. 유튜브 보니까 뭐 거의 지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럴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데 그 차 안에서 제가. 불안하니까 나중에는 그 시동도 못 켜놓을 거 아니야. 기름 떨어지니까. 그때 결론은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문재인만 없어지면 다 해결돼요. 예, 문재인만 못 사준대. 그러면 다음 정권이 바뀌어도 이 나라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좋아져요. 새로 근데 그게 금방 회복은 안 돼요. 근데 그것은요. 아니 진짜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오신다 할지라도 금방 회복은 안 돼요. 워낙 그걸 워낙 묵묵히 저지가 만들어놨기 많이 때문에. 많아서. 그리고 또 걔들은 또 정권이 바뀌어도 다음 정권이 오면 또 이 내일에 국민들이 머리 나가서 이 맨날 지랄해 또. 다음 차기 정권에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나오셔도 뭐 이걸 복귀를 하려면 이 나라 마이너스 된 경제를 복귀하려면은 어렵다. 그거랑 하루 이틀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남같은 감안을 해야 돼요. 당신네들이 그냥 문재인 터지기 정치에 좋다고 하고 호응을 하고 받아들이기 지금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이걸 주는 걸 진단도 전부 다 거부를 했어야만 되는 예, 다 받아. 우리나라가 개혁할 게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개혁을 많아요. 하려면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할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뭐, 피를 흘려야 돼요. 네,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서 하거나 말거나 저녁거리 두고 우리나라가 정말 결국에는 새로운 정책과 자기들 새로운 이 나중에 어떤 올바른 사상 위에 올바르게 새롭게 세워지려면은 북한하고 아마 통일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현재는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아마 물론 이렇게 급격하게 나라가 망하는 거는 스톱이 되겠지만 나라가 더 이상 좋은 쪽으로 개선되기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온 거는 같아요. 예. 네, 2, 3년 만에 망가졌지만 이게 복원되려면 몇십 년이 걸린다. 예. 네. 각오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 국민들 각오해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일어서지는 않아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다신다 할지라도 빨갱이나 몰아치우고 뭐 이런 거지 경제가 금방 살진 않아요. 근데 더 웃기는 게 워낙 바닥이라. 문재인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찍었대요. 아, 진짜 그런 소리들은 아주 지금이라도 일어서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이제 들고 일어서야죠. 아, 자, 그럼 어떻게 마무리도 이제 마무리.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요? 아 예. 예. 어떻게 그러면은 두 분 한번 오늘 소감 한 마디씩 해주시고 하다 보면 예, 시간 마무리 가는 짓도록 거야.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문재인은 빨리 내려와야 된다. 결론. 우리 전 국민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참 너무 심각한데 심각한지 모르는 게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오늘 방송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